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전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주가 위치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치받치려는 삼각 수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5월 22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환율 하락에 항공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동사와 함께 에어부산,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도 동반 상승세이다. 항공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달러원 환율 하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5월 14일에 나왔던 이슈죠. 최근에 바닥권에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이네요.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호방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사 간 경영권 분쟁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호방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7.44%에서 18.46%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호방건설은 22년 한진칼의 2대 주주가 됐고, 이듬해 지분 5.85%를 추가 매입하여 조 회장과 지분 격차를 줄여왔다. 현재 최대 주주인 조원진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한진칼 지분율은 30.54%이며 여기서 산업은행 보유 지분율 10.58%를 빼면 호방건설과의 지분율 차이는 불과 1.5%포인트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한진칼 우선주가 동반 상승했다. 자, 그룹주 관련된 모멘텀과 전반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주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A주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제방송 같은 데 보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호재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보다 환율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국제유가를 놓으면 어떠죠? 우리 주식 농부님들 비행기 탈 때 추가 요금을 내잖아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추가 요금을 냅니다. 하지만은 환율과 항공주가 무슨 관계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를 차를 어떻게 운행하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차를 사는 경우 있죠. 뭐 카드를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하든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사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흔히 우리 차 같은 경우도 회사차 같은 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돈을 100%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렌트 또는 장기 리스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세금 관련돼 가지고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회사가 돈을 100% 돈 내고 사지는 않습니다. 렌트카 또는 장기 리스를 한다는 거죠.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여객기 같은 경우도 역시 리스, 장기 리스를 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자사가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리스, 장기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 요금 낼 때 뭐를 냅니까? 원화로 내죠. 쉽게 말하면 뭐 100만원, 10만원 이런 원화로 내잖아요. 그런데 리스 비용을 지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러화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항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그러니까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항공요금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움직인다고 해서 항공요금이 바뀐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공료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공료,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다. 자, 5천만 원의 이자 비용, 리스 비용, 그건 얼마, 그러니까 환율 비용 얼마 차이 안 날 수 있겠지만은
항공기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환율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원화 가치를 달러 가치를 내리고 원화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시간이 오래 가는데 전 세계 2위 GDP 2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나왔던 배경이 바로 미국의 GDP 2위 국가가 일본인데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협의를 했습니다. 뭐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포함해가지고 일본이 했는데 일본 엔화를 거기서 상당히 많이 환율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GDP 2위가 3위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절상해라. 달러 가치를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를 정도 맞추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 가치가 많이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 이런 항공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호재를 형성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화를 받았다가 달러 화를 내놓기 때문에 환율,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재를 작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은 계속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고점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 게 바로 삼각수렴의 이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조만간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이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처와 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 상승하면서 22,4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저항대는 23,000원 그 위에 24,000원, 24,500원, 25,500원 되겠습니다. 25,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2,000원 그 밑에 21,000원과 20,000원, 1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91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260만 8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팔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위치 있고요. 금융투자 현재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이 최근에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1054만 주에서 최근에 648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400만 주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대차거래는 왜 합니까? 공매도 측에서 하는 겁니다. 자, 공매도상 보시면 10% 이상 공매도 나왔던 날인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도 감소하고 공매도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상승을 현재 바라보고 예상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자, 공매도 대차거래 관련된 거를 상황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용비율은 0.5%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8조 2천억 원대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30.37% 한진칼이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2대 주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호반건설 통해서 호반건설은 죄송합니다. 한진칼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무튼 한진칼의 동사 최대 주주인데 한진칼 관련돼 가지고 호반건설이 2대 주주로서 현재 1대 주주하고 1.5%포인트 불과하다. 그래서 동사의 대주주가 바로 한진칼, 한진칼의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차이가 1.5%포인트에 불과하다. 참고하시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조 8천억에서 올해 24조 2천억, 내년도 25조 3천억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100억 원대에서 올해
2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원 가까이 조금 감소되네요. 내년 다시 2조 3천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조 3,800억에서 올해 1조 3,800억, 뭐 큰 차이 없지만 조금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 1조 5천억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 5,300억 원대, 2분기 4,400억 원대, 3분기 6,600억 원대, 4분기 4,60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75억 원대, 올해 4,310억 원, 조금 주춤하네요. 2분기 작년에 4,429억 원대, 올해 4,200억,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죠.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보시면 됐습니다. 3분기 작년에 6,657억 원 대비 올해 7,234억 원, 4분기 작년에 4,641억 원 대비 올해 4,797억 예상되면서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하반기 3은 어떻게 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는 경기를 6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300%가 넘고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은 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4,090원, BPS는 34,942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0원 계산하면 현재 22,000원입니다. 4, 5, 20, PR 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 그러니까 4,000원 곱하기 15배 하면은 6만원부터 8만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22,000원대 절대적인 저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종가 22,4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해당하는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고요. 평균 매수단가 2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1,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멘텀은 달러원 환율 하락에 따라서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겠다. 더불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진칼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추세는 57.1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3.6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4,500원과 25,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1,000원과 19,000원과야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나오겠죠. 여객과 화물에서 나올 겁니다. 항공 운송에서 통틀어 98%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에 같이 포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 마지막 12전환이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3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 관련된 호텔업과 항공운송업, 그 다음에 전기항공 운송 관련된 화물운송 관련된 소형항공운송 관련된 컴퓨터 예약 서비스 관련된 유동화증권 관련된 화물운송 관련된 호텔 숙박업 관련된 자회사 상당히 많은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